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내려 거래 중입니다. 장중 최저 4.66%까지 떨어지며 21만 5천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약세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의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TA항공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TA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12% 넘게 올라 거래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4,16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의 강세는 전날 티웨이항공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일렉트릭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9.9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927억 원을 29.3% 상회했습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중심으로 배전 사업과 초고압 사업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간, 분기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LS일렉트릭 주가는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닛, 뷰노 등 의료 AI주 주가가 장중 급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기대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2일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 중입니다. 특히 현재 코스피는 0.59% 하락하며 2,5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현재 0.63% 하락하며 72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역시도 모두 하락불 켜고 있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간불 들어와준 섹터들 살펴보시면요. 의료 AI, 양자 암호통신, 남북경협, 제약 바이오 등이 흐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도 성공 투자에 담긴 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이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만에 잘 지내야 되는데 요즘 오늘 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바람에 좋았던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일주일 사이에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월요일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소식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미국 최대 AI 인프라 투자라는 커다란 이제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이죠. 이제 AI, 반도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 조선업 이렇게 뭐 찍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5,900억의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업종이 뭐냐면은 이제 전기 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23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냈는데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 그러니까 시장 통틀어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로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요즘 SK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랐다가 요즘 이제 이익 실현 물량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좀 보면은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다 전기전자 아니면 기계장비 모두 팔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바람에 제약바이오 주식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들,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찍어줬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이쪽으로 돈을 투자할 거고 이쪽으로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세 번째는 반도체, 네 번째는 우주항공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제 방위산업이죠.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0 말까지는 상반기 때에는 아마 이런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주가를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이든 정부 때도 가만히 보면은 초창기 때 크게 상승했던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미국 내에 쓰이는 모든 관공서에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그러니까 정부 투자와 함께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바이든이 스타게이트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죠. 어디로 가냐면 AI, 반도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그 HBM을 납품을 못 해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쓰겠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나 딱 찍어줬다고 생각이 돼요. SK 하이닉스 사라. 예, 딱 찍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잠깐 차트를 보면은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지금 많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일봉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봉은요, 요 근래 17만 3천에서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21선에 좀 이격이 좀 이렇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나왔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SK 하이닉스를 좀 전략은 뭐냐면은 21선하고 좀 이격이 좀 좁아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벌어진 상태인데 21선하고 이격이 좁아졌을 때 이제 그때를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여기 지금 이 21선하고 이격이 좁아지고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좀 추적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은 그냥 기다리세요. 21선하고 21선하고 그 주가가 이격이 벌어질 때는 이제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21선하고 이격이 좀 좁아지면은 그런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SK 하이닉스와 같은 21선 눌림목의 종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1선의 그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이제 매집비를 제가 한번 좀 구해봤습니다.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자, 매집비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12월 3일서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까지
매집비가 274%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8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력 추출 앱으로도 좀 봤었을 적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시중 자금이 몰려 있고 수익 내기 아주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 공부 잘하셨다가 수익 내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 서울경제 TV에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가라앉은 우리 시장이지만요. 오늘도 앞으로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전석 전문가님은 목금 일주일에 단 이틀간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쉬우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더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불어온 이슈들에 우리 시장 정말 영향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테마와 종목을 좀 집중해야 내일 장에서 또 좋은 수익, 이 상승률 보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보면은 이제 오늘 사서 그쵸? 내일 바로 수익. 맞죠? 예, 최고인데,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다 보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리실 수도 있는데 물려도 다시 이제 원상복구되는 이제 그런 업종과 섹터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500조. 그러니까 720조,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의 AI 센터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창기 때 2차 전지가 랠리가 갔듯이 이번엔 트럼프에서도 아마 AI와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 종목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와 같은 랠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뱅크랑 그다음에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 회장이 모여가지고 약 720조를 미국 전역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죠. 오픈 AI가 이제 그 운영을 맡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는 재무를 맡고,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텍사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AI를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랠리를 이뤘던 것들이 뭐냐면 HBM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지금 2차전지 쪽은 지금 말대로 이제 죽을 쓰고 있지만 HBM 쪽으로는 또 한 번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는 또 호재죠. 원래 HBM 자체가 굉장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에도 그때서부터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주로 이제 HBM의 그런 주요 이제 그 수요처였는데 구글, 아마존, 뭐 그다음에 메타 이러한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면서 수요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은 앞으로 해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HBM은 원래 이제 성장기였는데 잠깐 이제 작년 말서부터 좀 쉬었다가 작년 중반기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띵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HBM, AI 관련해 가지고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CXL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왔던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들이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실리콘 광극 전극 공정과 열 압착 본디 공정 장비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HBM의 그 핵심 부품에 쓰이는 그런 장비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12단 적층을 HBM3를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PSK 홀딩스가 그 공정 안에서 꼭 필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PSK 홀딩스에 대한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비를 구해봤더니만은 한 달 사이에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한 달 정도 된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26일서부터 1월 20일까지 한 달 사이에 약 129억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PSK 홀딩스를 좀 화면을 보시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가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한 거는 뭐냐면 작년 12월 26일이니까 자, 여기 거래량이 쏠렸던 이 시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29억이라는 이제 커다란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금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종목의 월봉을 보는 거는 가격의 위치를 보는데 해당 종목의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20월봉선을 훼손을 했느냐, 그리고 20월봉선을 훼손하고 곧바로 20월봉선에 다시 복귀를 하느냐인데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월봉선에서 지금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에 보면은 지금 이제 PSK 홀딩스는 25월봉선 눌림목에 이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K 홀딩스는 HBM 관련주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스타게이트로 인한 HBM의 또 한 번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밸류체인의 아래에 있는 종목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아래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내일 당장 수익이 아니더라도 물려도 다시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라고 했습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AI에도 이 미국 중심으로 어마무시한 투자가 이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관련된 첫 번째 테마로 일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앞서 시황 브리핑에서 이 SK 하이닉스 짚어주셨지만요. 오늘 집중할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이제 이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테마는 또 뭐가 있나 좀 궁금한데요. 예. 앞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이 전력 설비 예. 정말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아요. 또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죠. 예. BHI 예. 급등하기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급등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할 만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물려도 다시 이제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서부터 이제 출연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 뭐냐면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해드렸던 종목이 LS 일렉트로 기능인데 LS 일렉트릭이 지금 17만 9천 원대에서 지금 22만 9천 원으로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BHI거든요. 이제 BHI도 보시면은 이거 좀 매집비도 높고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련해서 꼭 그 집중해야 될 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관심 종목에 넣고 어느 기업이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수혜를 입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항상 1년 내내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온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죠.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자원부에 따르면은 전력기자재 9대 핵심 품목 수출액이 코로나 때서부터 시작해서 전년 대비 10.6% 그러니까 거의 10%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의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에 플러스 그다음에 원래 슈퍼사이클이 왔던 전력 설비 이런 업종들은 앞으로도 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그 전기 전력 기자재 수출에 대한 현황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은 2024년 대비 4.5% 상승이 된 162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중심으로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라든가 아니면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흥국의 도시화, 그다음에 사우디 쪽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도시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그다음에 신흥국 중에서도 계속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예요. 값싼 에너지를 미국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미국 기업에게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을 이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생각에 기초를 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기초해서 지금 계속해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려도 전력 설비주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높은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제품들을 보면은 초고압 변압기, 요렇게 이제 주력 생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선박용 발전기도 해외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AI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서 효성중공업을 갖고 왔는데,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를 이제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하기 굉장히 힘든 자리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전고점이 보이죠. 전고점. 이 전고점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전고점 부담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전고점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고점을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해서 전고점을 못 넘을 것 같아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만약 수익이 나왔을 때 매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타게이트와 같은 그런 메가 정책이 나왔었을 적에 이런 전고점에 다다른 효성중공업을 대하는 대응 메뉴는 뭐냐면, 일단 전고점 돌파하니까 여기서 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 나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지금 한번 매수를 하고요. 한 번 더 이게 빠졌었을 적에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그런 게 아마 지금 효성중공업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다 보면은 특히 전력 설비주라든가 전선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다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할 거라고, 이제 업황이 좋고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었으니까 분명히 뚫습니다.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밀릴 때 대비해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전력 설비주에 관련된,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 많은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력 설비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전고점 부근에 했을 때는 일부 매수, 빠졌을 때 한 번 더 매수, 이런 전략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력 설비 테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효성중공업 집중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AI 특수를 맞이한 전력 설비 말고도 전선도 되게 흐름 좋다고 보입니다. 예. 어떤 종목도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선은 이제 전력 설비랑은 이제 세트죠.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력 설비만 갖고 팔 수는 없죠. 네. 그거로 이제 이어지는 공장에다 있는 이제 전선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전선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전선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선주의 그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리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구리는 전력 기자재, 그 다음에 전선주에도 꼭 필요하니까 구리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그 원자재의 인상폭을 그대로 제품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원자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전선주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리 자산액 자체의 그런 재고 자산 평가도 결국 이익으로 반영이기 때문에 구리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주,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수혜 플러스 하나의 보너스로도 또 하나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전선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대한전선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매집을 구해봤는데 일단은 매집비가 604%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매도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600억을 신규 매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집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자, 그러면은 대한전선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정고점 부담에서 좀 덜하죠. 정고점 부담에서는 덜하고 지금 이제 거래에 실리면서 막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오늘 좀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전선도 다시 이제 눌림목 부근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추후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강의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 근거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전선은 그냥 21선 눌림목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올라오고 있고, 이제 여기 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올랐던 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실린 양봉이 한번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좀 기회비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제일 좋냐, 21선하고 31선하고 좁아지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순간, 오늘 안착이라는 개념을 배우실 텐데 31선 안착할 때 매수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은 정해져 있죠. AI 인프라 투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가. 그러면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전선도 필요하고, 추후에는 또 이제 부각이 될 만한 게 또 뭐냐면은 이제 전력망, 그리드도 또 이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밸류 체인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른 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밸류 체인만 좀 집중적으로 파시면은 좀 2025년 좀 재미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선에서는 대한전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3가지 키워드로 짚어봤는데요. 벌써부터 주식창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이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번에는 실전 매매 기법을 배워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는 이 차트를 글이나 말로 좀 표현하는 그렇죠. 방법을 좀 배워봤는데 아직까지는 언제 좀 예. 사고 팔지 전 어렵더라고요. 예. 오늘 좀 그 기법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과 이제 손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매도하는 법을 해서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매도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매도도 어떤 매뉴얼은 있어요. 그것도 추후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착을 알아야 매수와 손절할 수 있다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지난 시간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주는 정보를 글로 해야 돼요. 글로.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21선이 내려오면은 세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이 위로 올라가면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상승 변곡점은 세력의 매집 원가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적 분석책을 하나의 그 그림으로 말씀드린다면은, 2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21선의 요 위에 좀 위치가 잘못됐는데, 21선 위에서 요게 매수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우스가 있는 이 자리. 자, 그래서 21선 쌍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쌍바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가격 조정을 막고 올라가는 쌍바닥, 그리고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올라가는 쌍바닥이 있는데, 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게 급등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엘리어트 파도 일목균인포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실은 알죠, 아는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짝대기 4개로 이제 AB 파동이라고 해서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하락의 폭이 좁다라고 해서 AB 파동을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할 게 뭐냐면은 안착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안착이 뭐냐면은 매수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혹은 미국의 어느 나라 주식이든 간에 주가가 상승하려면 반드시 이런 모습을 거쳐야 돼요. 안착이라는 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확률 게임보다 매뉴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해야 안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안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4가지가 있냐면은, 자, 이제 3일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일선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5일선보다 3일선이 더 빠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추후에는 제가 이제 3일선은 이제 분봉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선 안착에는 4가지가 있다. 어떻게 4가지가 있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수평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상승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변곡점 이후에 주가는 이제 3일선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올라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3일선이 이렇게 완전히 캔들이 3일선 위에 이렇게 올라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탄 경우가 우리가 안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평선, 3일선이 수평으로 가거나 상승으로 갈 때 완전히 올라탄 걸 안착이라고 하고, 혹은 이 반 이상 올라탄 거를 우리가 이것도 안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이 과정을 거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위를 했을 때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 단위에서 차트도 마찬가지고, 월봉 단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단타하실 때 분봉 보시잖아요. 분봉에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차트가 만약에 30분봉이다 그러면은 30분봉상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3이평선이 안착을 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공식이고 진리라까지는 아니고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안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착이 뭐냐면은 검정색이 3일선입니다, 여러분들. 검정색이 3일선인데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서 캔들이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안착입니다. 3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캔들이 양복이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안착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안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착을 했었을 적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손절은 어디냐면은 이 검정색이 3일선인데 3일선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전저점이 어딘가요? 3일선 변곡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3일선 상승 변곡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캔들이 그 위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3일선이 상승 변곡점 되기 전에 전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화면을 띄웠는데,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 검정색이 3일선인데 자, 3일선의 상승 변곡점과 5일선의 상승 변곡점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먼저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나요?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캔들이 안착하는 게 매수 타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자 3일선이 먼저 안착이 되죠. 3일선이 먼저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5일선이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3일선 안착, 3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빠르죠. 일봉상에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3일선 안착이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이루어졌고 손절선은 여기가 이제 손절선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라 IMS라는 종목인데 예시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3일선 안착이 어디냐면요. 요게 3일선 안착입니다. 요게 3일선 안착이고 그러니까 검정색이 3일선인데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죠.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쫓겨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쉽게 그냥 상승 변곡점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3일선 상승 변곡점 만들어진 게. 여기서부터 상승 변곡점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안착은 어디 했어요? 여기 했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고 손절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손절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손절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3일선 안착을 하면은 저절로 손절 라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이거 확률적인 게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매뉴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21선의 우상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안착을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차트가 주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이제 희한하게 글로 혹은 문장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강민이라는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주인데요. 자, 제가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이 요래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이 있죠. 그렇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3일선 상승 변곡점을 만들고 안착한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가 안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안착한 자리예요. 자, 안착을 했죠. 그럼 매수를 해야겠죠. 업황이 괜찮잖아요. 조선기자재. 그리고 세력이 있다는 게 차트로 말해주고. 그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손절 라인. 3일선 상승 변곡점에 생기기 전에 이 라인이 손절 라인이죠. 네, 손절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손절이에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준 잡고 하시면 되는데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 저 3일선 상승 변곡점의 저 최저점은 뭐냐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 지점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연습 한번 더 할까요? 자, BHI 제가 이제 그 급등했던 종목 우리 소개했던 종목인데 저는 계속 이 종목을 꾸준히 이제 추적해 왔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21선이 요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해당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는 큰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선 안착을 이때 3일선 안착했고요. 자, 그럼 손절 라인 어디가 손절 라인이 될까요? 바로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눌림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눌림목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21선에서 3일선이 이렇게 꺾이는 이 모습이 바로 눌림목입니다. 전형적인 눌림목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칩셋 미디어 관련 이제 종목인데 AI 관련주죠. 보면 어디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매수 타이밍. 자, 이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이날 이제 21선 안착하고 3일선에 안착하고 그날 바로 손절선이 나온 겁니다. 이날 손절선이 나온 거예요. 손절선이 나온 거고 한 번 더 나왔죠. 이번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21선에 우상향 채 3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눌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눌림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은 차트가 주는 정보를 글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초보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도 21선 우향한 종목 하지 마세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21선이 우상향해야 돼요. 우상향해야 어쨌든 그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 위에서 3일선 안착하는 걸 보시고 3일선 안착 후에 반드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3일선 상승 변곡점 생기기 전에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자 21선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올라가고 있을 때 3일선이 이런 모습을 거칠 때 이게 전형적인 눌림목이거든요. 이때 좀 매수를 하면은 좀 기회 비용도 좀 덜하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에 절대적인 이제 매수 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3일선 보시고 이 안착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보다 안전하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 베스트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종목만 안다고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 종목들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던 이 일진전기가 예.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대해서 좀 리뷰도 궁금하고요. 예. 또 아직 2번밖에 방송 안 했는데 이러한 상승률 보여주시니까 오늘은 또 예. 어떤 히든 종목 갖고 오셨을지 더 기대됩니다. 어마무시한 상승 아니고요.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히든 종목을 갖고 왔던 게 이제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52주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 저는 실적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실적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고요. 예. 실적이 작년에는 511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803억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 기관 투자자 210억, 외국인 69억을 매집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들의 이제 그래서 일진전기를 좀 리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만 접근하면 전고점 부담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뚫기가 되게 이제 힘들 거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좀 하세요. 왜냐면은 정고점 못 뚫고 또 이제 쭉 빠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가격에다가 메리트를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했던 종목이 뭐 3만 원이면 3배로 갔는데 저거 이제 상토 아니야?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시면은 이제 저기 매수를 못 하는데 업황이라든가 실적을 알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신고가 나올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어제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로도 이제 뭐 상승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진전기를 갖고 왔고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52주 신고가는 아니고요. 이제 밑에서부터 지금 조금 올라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 일진전기의 매집비였거든요. 227% BAA.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온 거는 20에서 눌림목 종목입니다. 눌림목 종목이고 이 회사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2,580억에서 3,550억 굉장히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한 달 기간 외국인이 630억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 보면은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100억 매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애널리스트들과 펀드 매니저의 어떤 공감을 이룬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공감을 이룬 그런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종목은 이제 히든 종목이라서 차트는 제가 제목은 가렸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랑 너무 부합이 돼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른 제가 이동평균선은 다 지고 20일 이동평균선만 남겼습니다.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날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출연 날짜가 지금 좀 있다 보니까 저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네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월요일이라든가 뭐 화요일에 출연했으면 분명히 이 종목을 굉장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조금 늦었는데 아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은 단기간에는 늦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또 한번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전략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기다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기다리냐? 자, 이 추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래서 21선 따라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HBM 관련주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2차 전지라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최소한 반도체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한 7, 80%는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아쉽게도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관련 주식은 아까 제가 PSK 홀딩스처럼 HBM 관련주고 또 HBM3에 꼭 필요한 필수 공정으로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도 좀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업 자체가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굉장히 오너의 마인드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매집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매집비가 전체 창구에서 약 311억, 특정 창구에서 165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창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계좌 개설하기 힘든 그런 증권사에서 165억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가고 있죠. 이제 방송에서 나온 종목들도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 2025년 그 트럼프의 메가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3박자도 정말 잘 맞는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이고 눌림목 구간이 오면 그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그 해답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PSK 홀딩스,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투자 전략 백서에서는 안착을 통한 안전한 매수와 매도 포인트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HBM과 함께 성장할 유망주인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